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욕구, 즉 인트레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마케팅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제 사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이다 보니 이제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100만 원짜리 옷을 하나 한번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샵들을 쇼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샵들을 쇼핑을 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에 가지만 또 가서 또 잘못 샀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하물며 어떤 우리 집이나 우리 회사에 어떤 사건이 걸려서 소송을 하게 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 변호사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야 어느 변호사가 좋디? 뭐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쇼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고객을 대할 때도 고객의 인트레스트가 뭔지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미리 치고 들어가는 마케팅 기법을 쓰곤 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집이나 회사에 소송이 걸렸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과연 그런 고객들이 왔을 때 그 고객들이 무엇을 제일 궁금하게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이 사건을 이길 수 있을까?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가 역시 제일 중요할 겁니다. 제일 궁금할 겁니다. 두 번째 또 궁금해하는 것이 이게 프로세스, 절차를 잘 모르니까 이 절차가 다 끝나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쯤 걸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또 나는 이 소송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고 세 번째 역시 비용이죠. 얼마 정도 돈이 들까? 즉 승소 확률과 그 다음에 이 시간과 비용 이 세 가지가 고객들이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도 상담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클리어하게 딱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소 확률. 사실 변호사들이 뭐 이길 확률이 얼마 큽니다, 작습니다. 그 말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무난한 설명은 소송이라는 게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입장이죠.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좀 이렇게 무색무취하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드러난 바에 따르면 우리에게 승소할 확률이 한 70%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문제점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는 이 사건의 승소 확률 한 70%쯤 됩니다. 내지는 정말 불리한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제가 이길 확률이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뢰인들은 다른 변호사는 무조건 이긴다고 하던데? 하지만 저는 절대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런 지금 상황을 다 돌이켜보면 승소 확률이 몇십 프로쯤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유리한 상황도 있으니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확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럼 오히려 말이죠.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보다 객관적인 설명을 하고 이런 점은 우리가 불리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고객들은 오히려 더 신뢰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승소율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절차. 이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단 말이죠. 물론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그 절차라는 게 얼마나 길어질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는 판사 마음이지 변호사들이 어떻게 알아? 물론 그래요. 절차를 끌고 가는 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로서 대략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표를 쫙 그려서 자, 오늘 지금 오셨죠? 자, 재판이 1차, 2차, 3차, 4차. 1심은 제가 봤을 때 3차 내지는 5차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단서를 달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 2개월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때는 이런 절차를 가서 이 첫 번째 변론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제가 설명한 대로 1차 변론기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보여주는 것 그것은 상당히 고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때문에 지금 고객께서는 최소한 6개월, 7개월은 이 소송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으면 생업에 몰두하시고 변호사에게 많은 걸 맡기시고 변호사가 회의하자라고 할 때만 마음을 쓰십시오. 고객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또 제가 립 서비스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절차,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용.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 무조건 싼 게 좋겠죠. 또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제가 변호사로서 1단계로 사건의 승소, 패소 비율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딱 하고 두 번째,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드린 다음에 세 번째 비용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러죠. 변호사로서는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건이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비용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비용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반응은 이제 뭐 천차만별이죠. 와, 되게 비싸네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보다. 뭐 그 정도면 합당합니다. 근데 이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깎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 깎긴 하죠. 하지만 좀 더 많이 깎아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러면 혹시 뭐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 좀 더 싸게 하실 수 있는 데를 추천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예. 참 사람 심리가 묘한 것이 싼데 가고 싶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무슨 이게 우리가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니고 소송이라는 것이 평생에 한두 번 걸릴 일인데 이미 내 앞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도 듣고 뭔가 이 변호사가 믿음이 가는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 변호사랑 일을 못하게 되고 변호사가 제가 싼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무조건 처음에 비용부터 얘기하고 즉 사건의 승패에 대한 확률이라든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좀 친절한 설명이 아닌 처음에 비용부터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렇게 쉽게 그분들이 수긍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면 고객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제가 이 조 변호사님한테 처음 온 게 아니고 몇 군데를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사건에 대한 부분도 물어봐야 답을 해주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물어봐야 답을 해주고 또 절차도 되게 궁금한데 그것도 물어봐야 답을 해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변호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주 일목요연하게 쭉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다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좋았고 이런 변호사라면 나중에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아주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일반적인 변호사들보다는 좀 더 비용을 세게 받는 편이긴 하지만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일단 저랑 상담을 하고 나면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비율이 훨씬 높으신 편입니다. 자,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역시 인트레스트입니다. 사건 때문에 불안해 와서 온 고객의 인트레스트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고객이 가장 궁금해할 세 가지 내용, 사건의 승패, 절차, 비용에 대해서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저 변호사가 제공할 서비스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응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놓고 과연 고객이 왔을 때 뭘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지? 그럼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좀 권위가 있게 설명을 해서 다소 가격이
경쟁 제품보다 비싸다 하더라도 고객이 내가 이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의외로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협상이 바로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제 경험담입니다.